네, 사랑하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이입니다. 자, 오늘요, 제가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목소리가 나은가 싶기는 한데, 여전히 목소리가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피로하기도 하고, 또, 우리 직업의 애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들, 이제 애환이에요, 애환, 선생님. 그러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워낙에 이제 직성이나, 이제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요. 이제 우리 정도 되면 누가 제이쌤을 좋아해서 애타게 찾고 있는지 기다리고 있는지 누가 욕을 하고 있는지 누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저주를 퍼붓고 있는지 미안해하고 있는지 드문드문 느껴져요. 이거 어쩔 수 없는 직업의 일환인 거죠. 이제 왜 저렇게 막 지치고 피로할까 이런 고민 이제 밖에서 보시면 일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참 많죠. 근데 일도 너무 많고요, 선생님. 일을 떠나서 사람을 너무 많이 느끼는 직업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100%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드문드문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 한날은 이제 우리가 예민해요. 그만큼 영적으로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귀에다가 선생님 평생 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반드시 연락 와요. 문자가 와요. 선생님 간에 정말 평생 가야 할 인연입니다. 평생 갈 거예요. 이게 문자가 와요, 선생님. 그리고 이 정도는 다반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선생님 이상하게 생각되실 수도 있고요. 되게 당황스럽거나 놀라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직감을 끌어다가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연필이 있으면 보통 사람의 연필은 깎여 있지 않거나 뭉툭하죠. 우리는 샤프심처럼 아주 뾰족하게 깎기 때문에 일상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죠. 그리고 선생님 신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꼭 신 때문에 또 모든 우리 타로 하시는 분들이 신기가 강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만사의 통찰력을 발휘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굉장히 민감해져요. 민감해지다 보니 한날은 쌤한테 이제 협박 문자가 온 거예요. 꿈속에서 협박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선생님이 누구를 힘들게 하는 만큼 선생님의 단점도 이제 어느 커뮤니티에 쫙 적어서 올리겠다고 해서 이제 텍스트 파일이 왔어요. 그래서 올리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 정도로. 근데 실제로 정말 그 정도 내용은 아니고 카톡으로 익명은 아닌데요. 이제 멀티 프로필 비슷하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올리시라고 제가 똑같이 실제 현실에서도 답을 드린 바가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 제가 얘기 왜 하냐면 참 이 자리에 있다 보면 많은 일들도 겪고요. 또 선생님 혹시나 내가 말을 안 해서 제이쌤이 모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그만큼 그 사람의 이제 평생 삶이잖아요. 애환이 느껴지기 때문에 쌤이 어떨 때는 참 피하고 싶습니다. 한번 상담을 오시거나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인생을 들고 오세요. 인생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쌤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기나 공구리 친다고 하죠. 죄송해요. 선생님께 굉장히 현란한 말들로 이 말 저 말해서 현혹시키는 거 선생님 저 정도 말하면 어려운 일 아닌 건 불보듯 뻔하잖아요. 아주 선생님의 신뢰를 드리고 살살 높게 해드리는 건 선생님 저한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만 그것에 큰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또 선생님들 참 제가 어떨 때는 제가 오늘 글도 올렸습니다만 화도 많이 나고 이제 분노도 많이 일어나고요. 또 내 주변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남 일 같지 않아요, 절대. 저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할 뿐이지 가슴앓이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쌤이 어떤 특정 계층을 많이 때려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아는 사람들은 참 다 고마움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은 안 그래도 제이쌤 잘 되는 것도 싫고 꼴 보기도 싫은데 공격하기가 딱 좋습니다. 근데 모두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선생님 누군가가 좋지 않은 목소리를 올릴 때는요. 되게 사정을 모르거나 사연을 모르면 되게 돌 던지기가 참 편해요. 왜 저렇게 사나? 왜 저렇게 하나? 말하기도 수월하고 돌 던지기도 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대를 맨다는 건 계란이나 돌 맞을 각오는 다 하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모두의 항상 제가 상담을 할 때도 당부를 드려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웃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저거 가식이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좋게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제가 얘기하는 건 좀 무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이 싫다고 해서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좋다고 해서 그렇게 다 맞춰갈 수 없듯이 이제 가운데 입장에 있다 보면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지만 나한테 신경을 더 써주시지 하는 마음 들겠지만요. 모두를 위해서 또 그 순간에 늦지 않게 목소리를 내줘야 시정되고 고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를 이루어 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예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절대 내가 아는 것만이 다는 아닐 수 있고요. 제이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본 것이 답은 아니겠지만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요. 이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그래도 서로가 조심이라는 걸 하잖아요. 좀 필요해요. 필요하고 또 그만큼 또 많이 가슴 앓이를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요. 안심을 시켜드릴 필요도 있어요. 또 작은 구멍을 내고 작은 트러블을 일으켜서 큰 일에 대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요. 선생님, 제가 피해를 보고 저 하나가 어떤 좀 어려움을 겪더라도 반드시 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카드 낱장의 이론을 잘 몰라서 내가 해석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78장 개별 낱장의 키워드를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우리 타로 어느 정도 배우신 분들 중에 잘 없다. 그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업을 듣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봤을 때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타로를 모르겠어요가 아니고 타로 리딩이 안 돼요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로 카드 이렇게 3장 딱 이렇게 깔아놓고요. 이게 리딩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타로 카드를 3장을 뽑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이 3장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리딩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요. 첫 번째, 이 질문을 이해를 못한 거고 진짜 그래요, 선생님. 선생님, 저는 질문을 이해했는데요. 그래서 들어보면 포인트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경우. 두 번째는요. 배열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 선생님, 저는 3카드로만 보는데요.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 질문에 맞춰서 카드를 뽑아야 되는데 이 배열 자체를 잘 못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타로 리딩에는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타로 카드 한 장 한 장의 의미와 해석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고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내담자가 말을 하면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귀담아 듣고 그다음에 질문을 듣고 그다음에 이제 카드를 뽑아서 해석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게 다일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객의 사연을 귀담아 들어야 되지만 고객이 하는 말만 곧대로 들으면 이거는 우리가 초보예요. 죄송해요. 초보예요, 선생님. 그래서 고객이 하는 말 속에 그 안에서 고객의 어떤 사연 속에서요. 사연에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신 경우도 있지만요. 이 질문의 여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경우 있어요. 상담을 제가 선생님하고 피드백을 하고 저도 같이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해보면 그래서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이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상담사 입에서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까지 나왔으면 이 사람은 진짜 다시 배워야 되고 정말 많이 배워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뭐예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게 뭐예요? 쌤도 이거를 상담사 우리끼리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고 어떤 회사에 이게 문제입니다 해가지고 왜 이런 부분이 좀 트러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A, B, C, D 회사가 있으면 A, B, C는 이 말을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하지 않은 부분까지 이해를 해서 되돌려줘요. 이거는 선생님이 맞아서 되돌려주는 게 아니고요. 맞건 틀리건 이 말들 중에 아닌 부분도 맞는 부분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성숙하게 감수를 하고서 이런 다만 선생님이 이런 부분은 정말로 명확하게 우리도 인지했어야 될 부분인데 놓쳤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이런 어떤 다른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심각성을 느끼고 그 이상으로 되돌려줘야 거기서 회사의 법인격이나 어떤 그 담당자의 성숙함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A, B, C에서는 어떤 말인지 쌤이 겉핥기로만 얘기해서도 이걸 다 뚫고 알아듣고 그걸 그 이상으로 되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놀라는 거라면 이제 D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참 얘기해줘도 30분을 얘기해줘도 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든지 따로 있다고 생각하든지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이 얘기 또 예시를 잘못 든 것 같은데 또 필요한 예시예요. 상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객은 철저히 정신적으로 상담사를 믿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 사연을 얘기를 하고 이걸 정리해서 고객이 필요한 방향으로 이 상담을 이끌어가는 건 상담사의 몫이죠. 이게 프로 상담사예요. 프로 상담사인데 정말요,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뭔지 포인트를 잘 못 짚어서 그 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으시려는 요량이시라면 제가 1대1등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예요라는 말은 상담사 입에서 안 나와야 된다. 적어도 이 사람이 내담자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서 그러면 한번 이렇게 볼까요?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지. 고객이 지금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고객과 내가 전혀 다른 곳에서 벽을 치고 주파수가 안 맞았다는 거고, 내가 고객이 편안하게 이 고액의 서비스를 받을 만큼의 역량치가 전혀 되지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되고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드리고 또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수업 때 차차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문을 그래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질문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좀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 하는 얘기들 때문에 정말로 가슴앓이 하는데 내 마음 좀 알아줘서 고마운 사람들도 참 많겠지만요. 드물게 안 그래도 잘 되는 것도 꼴배기 싫고 이것도 배기 싫고 저것도 배기 싫은 분 입장에서는 미울 수 있어요. 옳았구나 돌 던지기도 좋아요, 선생님. 그럼 제가 한 번은 상담사 두 분이 카톡 주고받은 것도 본인들이 카톡하고 이제 공유를 한 건지 저한테까지 왔길래 저 미친년 또 지랄한다 이런 거예요, 내용은. 그래서 제가 그걸 되게 유머러스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누군가 안티가 생기든 뭐든 관여치 않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조금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들인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원치 않든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자중하겠습니다만, 여기가 우리 업계가요 참 좁아요. 쌤이 이런 말 하면서 삽시간에 퍼질 정도로 참 좁아요. 좁음에도 누군가는 소수지만 돌을 던질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는지 상당 부분 이해를 하실 거예요. 또 말 못하고 응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되고, 제이쌤 네가 잘못하고 있는 것, 제이쌤 네가 문제가 있는 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해야 될 개별적인 선생의 역할들이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분명히 누구도 말하지 못하고 참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나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말을 해야 균형이라는 게 맞춰지고 개선이라는 게 일어나지, 누구도 그러지 않았을 때에는요 조금의 거리낌도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모르는 사람들이 돌 던진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어떤 부조리에 대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느 쪽이든 불편하시더라도 이게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또 마찬가지예요. 제이쌤도 그런 일을 겪는다면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이렇게 또 투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성숙하게 갈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사실은 누구도 돌맞고 싶지 않고요. 본인의 좋은 면, 아주 인성적으로 훌륭한 면만 강조를 해서 호익호식하고 싶은 게 편해요. 그게 편해요, 선생님. 가장 편한 길을 두고 돌밭을 갈 때는 그만큼이나 사정이 있고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헤어샵에 갔어요. 근데 헤어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 명확하게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정확히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염색을 이 색깔을 하고 싶어요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물어는 봐야 되죠. 펌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인지, 염색을 하고 싶어서 오신 것인지, 클리닉인지 알아야 되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고객이 어느 정도 니즈를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는 고객이 헤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경험이 있는 나한테 의지할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경험자고 숙련자고 이제 시술자, 프로페셔널이지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고객들이 다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특히 심정적으로 힘들거나 심란하거나
뭔가 이걸 정리해 주기를 바라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음 깊이 이해하고서 들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이 상황에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갖고 온 사연들을 얘기했을 때, 왜 심란했는지 첫 번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해가 돼야 되고요. 이게 왜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왜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왔을까 하는 것에 대한 심정적인 이해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좀 숙달되지 않은 경우,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거나 배려치 않고 질문이 뭐예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제 극티인 건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요. 이제 좀 사무업 많이 하시거나, 사무업이나 좀, 예를 들면 제 경험상 뭐, 교육했다든지, 다른 상담하시고, 장사하시고, 이렇게 손님 응대하는 일을 많이 했던 분들이 이런 질문할 확률이 적어요. 제 경험상. 그런데 손님을 마주할 일이 별로 없는, 나는 자칭 티야 하는 분들이 정말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긴 말 하지 말고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 이건데 이게 우리 상담에 있어서는요. 절대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절대 주의해야 되고 쌤도 엄청 냉소적이고 냉정한 사람 같겠지만 상담 받아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절대 상담할 때는 아예 다른 사람입니다. 완전히 이제 이해를 하죠. 그게 어떤 사연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연을 겪고 있는 그 내담자의 심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 심정이. 그러니까 이 내담자의 사연이 우리가 살짝 중간에 잘못 듣거나 헷갈릴 수도 있죠. 이제 그런 포인트보다는 내담자는 어디에 이해와 반응을 하냐면요. 이 사람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내 말을 기억하는가? 이것도 중요하죠. 잘 듣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죠.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선생님. 이해와 받아들임. 그러니까 이건 생각하고 기억하려는 건 T예요, T. 이걸 근본에서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 줄까? 원하는 게 뭐야? 이거는 T라고, 선생님, T. 근데 제이쌤도 이렇게 얘기하는 제이쌤도 T 성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내담자들이 서운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그건 걔 입장에서 이렇지 않았겠냐고. 카드본이 제가 근래도 말씀드렸어요. 카드본이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한테 이렇게 했을 거다. 그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책임감이 워낙에 강하고 그래서 이런 아픈 모습, 작아지는 모습 보여지고 싶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해가 되게끔 해드려요.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시켜주는 게 우리 타로 마스터들의 역할이기도 하죠. 상담가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이제 무시하고 그러니까 그건 역시도 고객의 심정을 이해하기 때문에 고객이 어떤 심정으로 그 얘기를 했을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먼저 가서 끌고 와서 이제 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상담 능력인 거죠. 상담 능력인 거죠.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가면 고객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무엇이며 이 사람이 이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A상 묻겠지만 더 긴 상담하기에는 상담이 어렵고 이제 깊이 상담하기가 어렵겠구나 이렇게 단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규 때는 콜이 꽤 오는 게 이걸 테스트 삼아 고객들이 오는 거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상담을 다른 사람에게도 받아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말을 이해하고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과장되거나 혹은 좀 결이 다르지 않은 상담을 해주시는 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인이 되면 고객은 반드시 계속 오시죠. 그러니까 물론 재정적으로 이제 내가 상담을 받을 만한 여유가 있어야 되고 또 상담을 할 만한 사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규 때는 그래도 왔는데 이제 그 이후에 콜이 안 온다? 그것은 이제 기존의 상담에서 선생님께서 좀 고객이 느꼈을 때 좀 단절에 가까운 어떤 피드백을 주셨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게 고객이 원하는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고객들이 떠나가고 잘 되는 사람들은 희망 고문을 엄청 해서 된다 하니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선생님 죄송해요. 위안 삼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당장 저만 해도요. 아닐 말은 아니라고 하지 기라고 성격 아시잖아요. 기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기든 아니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도 고객한테 아니니까 가라 이렇게 하면 선생님이 죄송해요. 프로로서의 어떤 프로 상담가로서의 방향은 한번 다시 조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고객이 원하는 답을 줘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고객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저한테 꼭 여쭤보시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그러면 완전히 아닌 사연이고 불분명한 사연이고 그런 경우에도 그러면은 고객이 원하는 답 줘야 되냐? 그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 얘기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지간한 분들 제 앞에서 수긍 안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선생님, 저하고 1대1로 얘기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선생님들께. 선생님이 저에게 상담이든 1대1 수업이든 어떤 코칭이든 뭔가를 찾아오셨을 때 분명히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찾아오셨을 거라고. 그런데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도 찾아오셨을 거라고. 근데 내가 여기서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선생님은 아닌 사람이니 안 될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선생님께 지금 필요한 말이고 도움이 되는 말이고 현명한 말이고 그렇게 말해야지만 선생님이 정확한 상담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여쭤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하죠. 그러면 객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타로 리딩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 제가 이거는 안 될 길이니 너는 안 될 사람이야. 이게 제가 해야 될 말이고 제가 해서 될 말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니죠. 선생님은 반드시 잘 되셔야 하실 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음표나 토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 반드시 잘 되셔야 할 분이에요. 이걸 기정사실화하고 아닌 결론이 있었을 때 더 잘 되고 이 사람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채워줄 수 있는지가 상담자나 선생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럴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상대방 속마음을 묻거나 재회를 물었는데 재회가 안 될 것 같이 명확하게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면 이게 지금 이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이 사람이 이 안 될 방향을 포기하는 게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요. 선생님 분명히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셔야죠. 저도 무엇이든 혹시 오해하실까봐 절대 희망고문 없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얘기하려는 건요. 이 방식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내담자가 믿어오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애달파하고 있던 것들이 있어요. 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대체로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많으시잖아요. 저형분들도 많고. 그러면은 제이쌤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기록이나 내 인생의 애환을 네가 감히 알아? 네가 감히 알아? 이게 20대부터 50대 누구나 60대 누구나 그게 있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러니까 고객이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어느 누구의 인생의 가슴에나 내가 다 말하지 못했어도 나만의 기록, 나만의 기억, 내가 살아왔던 애환과 슬픔 그런 경험들이 만들어낸 나라는 어떤 사람. 여기에 대해서 고객이 꼭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삶에 대해서 말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정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어떤 사연에 대해서도 이 사람이 갖고 왔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겠지만 여기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이나 그 사연에 대해 애환이 있는지를 알고서 답을 주라는 거예요. 알고서.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종이 찢듯이 쫙 찢을 일이 아니고 이 사람이 생각하고 가려고 하는 방향과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타로가 말해주는 방향이 전혀 다르구나. 그러면 타로가 말하는 방향대로 당연히 얘기를 해야죠. 하되 이 하는 것을 얼마나 현명하게 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이에요. 왜냐면 첫 번째, 내담자는 이미 깊이 빠져있는 상태에서는 선생님이 단번에 NO 한다고 그거를 NO라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다 더 현명하고 성숙하게 상담을 해주신다는 건 내담자의 귀에 그게 들리게끔 더 좋은 현명한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어떤 얘기들은요. 선생님이 만약에 텍스트나 글로나 어떤 단편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 누가 말했다면 절대 귀담아 듣지 않을 만한 얘기도 많아요. 이제 교육했을 때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고 그게 들어보니 그렇구나 하고 어떤 배움이나 느끼는 바를 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 교육이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상담도 전혀 다르지 않죠. 교육이나 상담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이 어떤 벽을 치고 있든지 간에 그 벽에 다 대고 이제 장벽을 쌓아놨는데 거기다 대고 그거 아니야 이거야 라고 말하면 당장 선생님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충분히 현명한 방식, 납득될 만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선생님께서 절대로 와닿지 않으신다고요. 교육의 역할은 그것조차도 왜 납득이 될 만한 사연이고 받아들이고 어떤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납득시킬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상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카드 나온 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하고 이제 고객이 이런 경우 있어요. 고객이 기싸움을 걸러 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기싸움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객께서 상담을 이제 여기저기 찾아보실 때는 누가 잘 보는지 찾아보실 때는 그만큼 심란한 심정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의 답답함을 알아주고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이제 화를 내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첫 번째는요, 이제 성숙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은 좀 다져가는 게 좋아요. 중요한 건 고객의 가슴에 상처되지 않도록 현명하게 상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슴에 상처되지 않도록. 이게 적어도 선생님 상담이라는 건 1대1이기 때문에 그 고객의 그 순간만큼은요.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순간만큼은 이 고객이 모든 것을 나한테 맡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무게를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가끔 이거는 선생님 제 의견일 수 있어요. 근데 가끔 이제 우리 얘기를 하다 보면 관점 차이나 가치관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받은 건 돈 3만 원.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감당해야 되니? 내가 왜 그걸 책임져야 되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고객은 정말 그 순간에 내 사연에 대해서 한순간 의탁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의탁할 수는 없어도 그 순간만큼은 나한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고 또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면서 좋은 현명한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직업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얘기 왜 하냐면요. 호통을 너무 치시는 경우. 예.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건 선생님 사실 성향 차이인데, 적어도 교육이 아니고 상담을 할 때는, 나이의 높낮음에 따라 호통치는 건 맞지 않다고 봐요. 내가 나이가 많은 상담사고 고객이 젊다는 이유로 네가 하여튼 너무 이제 과도한 그런 뭐랄까요. 내가 엄마 뻘이니까 자식 뻘 되는 고객한테 이렇게 말해도 돼. 이런 마인드는 없으셔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것도 아니고 프로페셔널한 자세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해석하시는 경우. 가치관. 이게 적어도 상담할 때만큼은요. 좀 열려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쌤도 옛날에는 어떤 뚜렷한 가치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굉장히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선생님. 세상이 살아보니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누구도 내 마음대로 그것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좀 더 우리가 살아보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항상 당부드리고 싶은 건 드러난 것이 아니고요. 이 속에 든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할 수 있는 상담을 해주시면 그게 되게 나름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또 내담자에게 와닿을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상담 우리가 또 왔다 갔다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 지금 고객이 하신 말씀 이상의 것들이 전혀 간파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 가면 갈수록. 근데 원래 타로 리딩이라는 건 고객이 어떤 말씀을 했으면 이걸 뚫고 들어가서 진짜 그 해줘에 뭐가 있는지를 읽어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체로 지금 좀 더 깊이 있는 상담을 해주기 위해서는요. 그만큼 아주 오랜 시간이 들여서 내가 경험과 내공을 쌓아가야 되는 일이에요.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잘해야 돼요. 선생님이 질문의 요지를. 그러니까 고객이 같은 질문을 해도요. 이 질문의 포인트를 처음에 상담하게 되면 잘 못 잡아요. 예를 들면 고객이 좀 민망해서 혹은 서툴러서 질문을 혹은 사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포인트를 잘못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담사도 잘 잡지 못하면 이게 우리가 초발심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베테랑으로 갈수록 고객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고객이 왜 이 질문을 했는지까지 더 깊이 이해해서 고객이 차마 기대하지 않았던 것까지 리딩해내는 이게 진짜 이제 타로 리딩과 타로 마스터로서의 역량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도대체 읽어내는 거지 하시는 경우 이 단순히 타로 카드 3장을 누가 더 잘 읽고 못 읽느냐가 아니에요. 아니고 3장을 뽑을 때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질문을 추리해서 이 질문에 맞춰서 뽑을 때부터 다르고 뽑아서
놓은 다음에 이걸 해석하는 방식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관점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타로 리딩이라는 게 왜 자꾸 깊이와 원리를 얘기하냐면 원리를 알아야 이 고객이 어떤 궁금증, 어떤 마음으로 이거 질문을 하는지에 맞추어서 제대로 된 깊이 있는 답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읽어내고 내가 배웠던 것들을 읊는 수준에서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고객이 처음에 좀 오시다가 끊어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어휘의 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한 사람의 삶에서 쓰는 단어는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그 생각하는 패턴도 거의 여길 벗어나지 않아요. 내가 보아왔던 것만 항상 보고 그 외의 세상에 대해서는 머리 아프니까 사실은 커트하는 게 우리의 인생에 다가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이제 레인지에, 그러니까 다른 뭐랄까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게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내 방식대로 뭔가 특효를 처방하고 얘기를 해보지만 이 사람이 그게 잘 맞아들어서 계속 질문하면 그 뭐랄까요, 첫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두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세 번째 질문에도 이렇게 이게 한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내가 계속적으로 상담을 해 가거나 이어가기에는 뭐랄까요, 더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고객도 처음에 잘 안 맞으면 물론 또 갑니다만 처음에 잘 맞으면 계속 그 트라이를 해보잖아요. 근데 할 때마다 오히려 고객이 더 산 거예요, 이제는. 상담사가 어떻게 말할 것 같고 어떻게 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리딩을 했겠다 하는 게 간파가 되면요, 그 고객이 다시 오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초발심 뜨는 때는 대체로 좀 그런 편이에요, 선생님. 내가 방금 그 얘기 했는데 또 비슷한 얘기 해야 되고 또 다른 얘기 할 수가 없고 또 고객의 예상 범위 밖을 벗어나지 않는 경우, 이게 한두 번은 먹히는데 계속적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이제 만약에 꾸준히 롱런하는 상담사가 있고 또 고객이 단골로 계속 유치가 된 바가 있다면 이건 이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 물었을 때 계속적으로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다음에 내가 기대치 않았던 정도의 어떤 뭐랄까요, 통찰력을 발휘하셨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손님이 끊긴다면 좀 그 부분에서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과 생각의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거든요. 제이쌤이 왜 타로 할 때 원리를 지겹도록 강조하냐면요, 이거 단어 몇 개, 임상 몇 개 배운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리딩돼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범위라면 이 안에서 리딩되지,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그 범위 넘어서는 신묘한 리딩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이해하고 내가 내 사고의 영역, 받아들임의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이게 한 달 만에 월천 이거 몇 마디 배우면은 혹은 타로 이렇게 하면은 1,000,000원 벌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성행하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타로 마스터 하면 무슨 이불 덮고도 일하는 그런 핫바지 직업인 줄 알아요, 가면 갈수록. 예를 들면 뭐 의사, 변호사, 세무사가 그런 식으로 광고하고 일단 우선은 선생님, 그런 전문 직종들이 돈을 가지고 광고하시는 거 보셨어요? 우리 직업 하면은 돈 잘 법니다 하면서 광고하는 거 보셨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직업에 대해서는 돈에 잘 벌고 안 벌고를 갖다 붙일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예요. 의사, 변호사, 판검사 혹은 세무사 이런 전문 직종들이. 그러니까 우리 전문 기술에 대해서 강조하죠. 깊이에 대해서.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근데 유달리 우리 운세 분야만큼은 죄다 뭐 돈만 한 달에 1,000,000원 법니다. 2,000,000원 법니다. 우리 이만큼 잘 봅니다. 이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을 탈피해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그쵸,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순간에 현란한 말로 고객이 이 사람 잘 보는 것 같다 하는 게 오래 안 가요, 절대. 오래 가지 않고요. 정말 이 찐 속 알맹이까지 채워진 내공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특효를 처방하고 특약을 처방하고 순식간에 바꿔드릴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정말 신뢰한다면 공부를 아주 오랫동안 1, 2년 꾸준히 다져가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반드시 실력이나 내공은 드러납니다, 선생님.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별것 아닌 거고 같은 거라도요,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좀 그렇게 한번 가볼게요.